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스토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며 일상을 살아가는 한 여성입니다. 제 아이들은 남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사실 평범한 초등학생들일 뿐입니다. 남편 역시 45세의 평범한 가장으로 특별할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저 세상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가족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삶과는 동떨어진 세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또한 믿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고 그것이 내 삶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사건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찰서를 방문하게 만들었고 그 여파로 40년 만에 큰 충격에서 벗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 결정의 중심에는 시어머니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시어머니는 흔히 말하는 평범한 사람과는 조금 다릅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서 볼 법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분이었죠. 사실 성격이 다소 극단적인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던 부분들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죠. 이번 사건을 되짚어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녀가 터무니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나 물건, 음식을 쓰다. 시어머니 손에 있으면 역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와 같이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 그녀를 정말 귀찮게 합니다. 식당,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엄마, 그 부드러운 콩은 두고 가셨나요? 하빈이가 아기에게 먹일 수 있나요? 아, 그러면 아기가 먹을 부드러운 음식이 있나요? 우리 각자는 자신의 역할을 갖고 있으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엿보지 마십시오. 첫째, 내 아들은 아직 음식에 양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순두부도 먹지 않아서 남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 보통 사람과 같으면 안 먹는 음식도 포기하고 손주가 먹는 음식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불만을 표현하기에는 그 일이 너무 사소한 일이어서 혹시나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 비해 성숙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것과 내 것의 경계를 긋고 자기 것에만 신경을 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주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 뿐이지만 돈을 절약하는 데 있어서는 완벽한 성격입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자산을 잘 관리해온 가장이자 가장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도 돈 걱정 없이 잘 사세요. 나는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은 매우 뻔뻔하고 뻔뻔합니다. 프리패스를 주면 무척 기뻐할 타입이다. 둘째 아이를 낳기 전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셋이 시어머니와 큰아들, 임신 중이라 발이 부어서 빨리 시장에 갔다가 집에 오고 싶어서 빨리 짐을 싸서 갔어요. 장바구니에 미리 적어두었어요. 쇼핑을 하던 중에 시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금방 올 줄 알았는데 한동안 안 오셔서 어디 계시는지 궁금했어요. 갔더니 시어머니와 아들이 양손에 종이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게 CC네 코너에서 사용했던 소예요. 선장컵 크기의 종이컵을 말하는 겁니다. 맙소사, 이게 다 뭐예요? 여기에 남겨두자. 하빈이가 스파게티랑 떡갈비를 가져왔어요. 엄마가 마시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떡갈비를 가져왔어요.
나중에 저녁 식사, 그리고 시식 코너에서 이것들 중 일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뷔페처럼 공짜로 뭘 먹나요? 나중에 나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담벼락 모퉁이까지 데리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각 카운터에서 내에서 5개의 음식을 가져와 먹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종이컵에 담긴 음식도 모두 카운터 위로 가져왔다. 총 10개 먹습니다. 그 말을 듣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너무 많아서 그만 먹으라고 말해도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안 먹으면 다른 손님들도 안 먹어서 직원들도 똑같이 일해요. 당신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군중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고 너무 창피해서 식료품점을 거의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임신해서 혼자 쇼핑하러 가는데 내가 요금을 지불하고 짐을 차에 싣는 동안 시어머니는 시식을 위해 아들을 데리고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식탁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그 후 그녀는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안치고 이모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직장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오랫동안 가르쳐야 했다. 그런데 그 사건 직후 남편과 저는 주말 동안 집 근처로 나갔고 남편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물티슈를 나눠주며 가게를 광고하는 모습. 그러나 남편은 그녀에게 다가가 매우 자신 있게 3개를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팔을 두드렸을 때 적어도 그 사람은 들어주었다. 그때 내게 순종하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정말로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바빴고 그 이후에는 그런 사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식당에서 일어난 사건과 같은 사소한 사건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큰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구걸하는 영혼이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가족 모두가 축하하기 위해 결혼식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큰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막내딸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 기억나지 않을 때 본 어른들도 계셔서 데리고 갔습니다. 인사를 하려던 참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기분을 바꾸시며 3배 살 돈을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보트야, 엄마, 제발 멈춰주세요. 아니요, 태틀 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개의치 않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격려해 주셨고 제가 말리려고 해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 아이들이 신부에게 절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나요? 라는 뻔뻔한 말까지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러 혼자 집에 갔는데 그날 남편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뭐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나와 너만 남겨두고 떠날 수가 있어? 몇 번을 불러도 난 여전히 못 들은 척해요. 어머니는 무안하시다.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왔습니다. 그것들을 뒤에 남겨두세요. 아니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자녀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손자가 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어른들이 구정돈을 요구하면 눈살을 찌푸리게 될까요? 소서로 엄마가 농담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찡그린 모습이 보이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신랑 신부보다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왜 그런 뻔뻔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름이 없고 남편이 술에 취했다는 말을 듣고 정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 끝까지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몰래 다가와서 미리 사과를 하더군요. 이 문제에 대해 시어머니는 자신도 잘못이 있다며 시어머니에게 잘 이야기했다. 그는 볼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해서 제가 느끼기 힘들었거든요.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시어머니와 저는 한동안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주말에 시어머니가 잠시 집에 오셔서 묻힌 지갑을 드렸는데요. 눈 속에서는 다행히 지갑 안에 내용물이 그대로 있어서 경찰서에 가져가라고 했어요. 신분증과 명함을 뒤져 전화번호를 찾아 직접 전화를 하더군요. 최근에 헷갈리는 소식이 많아서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직접 연락이 왔어요. 제가 받은 지갑의 주인은 아마도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지갑 주인이 재빨리 우리 쪽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가 가끔은 좀 엄한 행동을 하셔도 속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왜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순간 그녀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다. 감사합니다. 보상으로 이 현금을 주세요. 지갑에 있는 현금의 양입니다. 20만 원입니다. 저희가 없으면 20만 원 이상을 내셔야 합니다. 쉰글리, 우리는 보상을 좋아합니다. 20만 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견한 사람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보상도 낭비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원래 경찰서에 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도 여전히 그 돈을 찾은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지갑 주인이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지만 지갑 주인의 표정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아,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괜찮아.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화난 듯 소리를 질렀다. 뭐 하는 거야?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지갑 주인이 줬다. 시어머니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 상황에서 나가느냐는 질문이다. 계속 길거리에서 동강패처럼 행동하는지 묻자 그녀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녀가 받아야 할 금액 남편이 집에 오자 어머니는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가라앉혀 주셨는데 얼마 전 어머니가 집에 반찬 가게를 차리셔서 일을 주시고 나도 가끔 반찬을 만들어 주셨다. 시어머니께 드렸던 반찬 몇 개를 가지고 몇 달간 혼자 사시면서 손목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 손목이 아프면 괜찮을 것 같아서 식사 중에 못 먹을 것 같아서 예전보다 남편 집에 가서 청소도 자주 하고 반찬도 챙겨온다. 그런데 병원에 드나들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병원 근처에 어머니가 운영하는 분식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번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매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집안일을 하지만 시어머니는 굳이 어머니 가게에 가실 생각도 하지 않으십니다. 손목이 너무 안 좋아서 요리하기 힘들다는 그녀는 시댁 식구들에게 가끔 들러 반찬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병원에 갈 때마다 어머니 가게에 들러 반찬을 사오기 시작했고 나는 아주 꼼꼼히 청소를 시작했다.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다툼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혼잔데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야? 두세 접시 정도는 괜찮지만 종류별로 여러 접시를 가져가는 건 어떨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픈 사람과 반찬을 나누어 보세요. 남에게 주는 게 그렇게 낭비인가요? 에스코트가 있다면 최소한 상식적으로 행동하세요. 먹을 만큼만 섭취하세요. 돈이 목적인데, 아니, 이건 혼자 먹는 약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반찬을 많이 먹는 편이라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 엄마가 전화를 주셨어요. 나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뒤 옆에 있던 남편도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반찬이 가득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 4개를 들고 있었다. 그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남편이 먼저 가게에 들어가 어머니에게 사과한 뒤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지갑에서 돈을 모두 꺼내 카운터로 갔지만 시어머니가 가져온 반찬 가격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고 있는 가방의 크기를 보고 감히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체포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시어머니를 달래야 할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 남편도 나갔다. 시어머니를 달래고 집으로 데려오라 남편과 시어머니가 떠나자마자 어머니는 숨겨왔던 이야기까지 쏟아냈다. 내 평생에 걸쳐 정말 멋진 사람. 몇 번은 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반찬을 만들러 가셨어요. 아기가 있는 곳에서 이야기할 주제가 아니어서 참다가 말을 하게 됐어요. 오늘도 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짓을 해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것 같지 않아서 어머니의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쫓아다녔습니다. 그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너무 화가 나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는데 남편이 오자마자 뻔뻔한 말을 하더라고요. 시집 출신이라 정식으로 의견을 구하고 반찬도 좀 갖다 드렸는데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됐어요. 혼자 살아요. 그녀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엄마는 시간이 있어서 하루 종일 오븐 앞에서 반찬을 끓이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손목이 아프다고 하셨다. 조금 전에 나한테 준 그거 말이야. 학위라는 것이 있고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나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났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주신 반찬을 먹었습니다. 호의를 제공하기 위해. 네 엄마는 거지인데 문제는 네가 그런 식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뭔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런 다음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언제까지 네 옆에 서 있어야 하는 걸까? 남편은 늘 내 편인데도 내 불만이 가라앉지 않자 집에서 뛰쳐나와 내게 주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반찬이라며 30만 원을 주셨다. 입금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가 가져온 반찬을 모두 합하면 초기 비용만 50만 원이었다. 그 사람이 모르고 돈을 보내서 또 한 번 화가 났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답한 가격은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져올 때마다 금액을 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나는 아직도 냉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아이들을 키우고 출근하느라 바빴습니다. 언젠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과 함께 어린이집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엄마가 운영하는 분식가게에 들렀습니다.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음식을 대량으로 구매하기도 해요. 아이들 입맛에 맞는 저녁이나 간식을 사주고 싶어서 한 번쯤 들러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딸아이가 내가 사지도 않은 프레첼을 먹고 있었습니다. 잠시 놀랐다가 먹었다. 그거 어디에 뒀어요? 옆에 있는 선반에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상세게 말했다. 아니요, 돈으로 샀어요. 그녀가 나에게 준 것. 아, 돈을 주셨네요. 예비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녀는 대답한 만큼 내게 용돈을 주었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시장 근처에서 반찬을 팔고 계셨다. 가끔 시어머니에게 딸의 유치원 진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만 시어머니는 난리를 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시장 근처에서 팔기 위해 어머니의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내 딸은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보면 장사를 하는 동안 할머니를 만나 프레첼 아이스크림을 사줄 생각에 들떠 있었다. 어머니와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딸이 알려준 곳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뭔가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딸이 데려간 곳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거기에서는 반찬을 팔고 있어요. 근처에 또 다른 토핑 가게가 있는데 판지 상자 한쪽을 잘라내고 토핑 판매라고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아침 반찬 몇 봉지를 사오셔서 그런 것들을 팔고 계셨다고 하셨다. 길거리 음식은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이 오히려 태연하게 무슨 일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Logically, 엄마, 내가 남의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어쩌지? 당신은 당신이 운영하는 엽식료품 가게 앞에서 너무 부도덕합니다. 내 아들이 제값을 다 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무튼 죽을 맛이 나는 반찬이었습니다. 내가 그걸로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당신이 처음에 하기로 결정한 것이 일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비밀리에 하고 있는 줄 알았더라면 남이 그렇게 열심히 해준 반찬을 사오라고 절대 말 안 했을 텐데. 준비하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대답한 것을 정말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창사수원입니다. 직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똑똑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남의 일에 소금을 뿌리고 떠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사업 지원 없이는 이런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우리를 향해 운전했습니다. 경찰 2명이 나와서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집세를 내는 여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여기 사업 허가증이 있나요? 아직 받지 못하셨나요? 어떤 아줌마가 반찬을 팔며 영어로 떠들고 있나요? 반찬 가게에서 신고했어요. 이건 확실히 불법 판매입니다. 여자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 요즘 시대에 경찰이 어떻게 한우를 일반인들에게 팔 수 있느냐고 했다. 여기에 사진이 있나요? 한 경찰관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도 어머니도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았지만 갑자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안색이 창백해졌다. 아, 이건 안 팔아요. 자기 집에서 팔고 있어요. 우리 옆집에서 반찬을 돈도 안 내고 가져가서 여기서 불법 장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그들이 나를 꾸짖고 있는 줄도 몰랐다. 나를 보고 핑계를 대자 어머니는 길을 막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경찰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시어머니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공개입니다, 부인. 저를 따라오세요. 아니요, 잘못했어요. 나는 내 실수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반대하고 거부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손짓에 따라 반찬이 거리로 쏟아졌다. 아마도 그들은 상황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경찰은 시어머니를 강제로 체포했다. 또 다른 경찰은 쏟아진 접시를 천으로 대충 싸서 가져가기도 했다. 소란 중에 사람들이 지나가며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엄마를 알아본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딸을 엄마에게 맡기고 서둘러 자리에 앉았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심각한 조사를 받고 있는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도둑질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녀를 데려오기까지 합니다. 그녀는 종종 공중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훔칩니다. 그녀는 이것을 핸드백에 넣고 다닙니다.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옳지 않아요. 지금 들고 있는 가방도 똑같습니다. 이것. 그리고 생활 쓰레기를 허락도 없이 여기저기 버린 거죠. 당신은 지난달에만 음식물 쓰레기를 5번이나 버렸다. 돈을 받고 쓰레기 봉지를 파는 것은 더 이상합니다. 쓰레기 봉투를 사는데 몇천 원이 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슈퍼마켓에서 램프를 만들기 위해 종이 상자를 훔치는 것처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 사람은 왜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아, 이런 도둑질을 보는 게 정말 지겨워요. 나도 시어머니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싶었다. 조급하지만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와 경찰을 만나 신원을 확인하고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시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택시를 불렀고 그녀는 침착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고 나는 시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근처 법원에 들러 이혼 서류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남편이 시어머니 편에 서서 내 눈앞에서 애원하는 모습을 본다면 절대 그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아이를 하루만 돌봐달라고 해서 아이를 먼저 보내고 아이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종이에 다 적고 도장을 찍고 기다렸어요. 남편은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르고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평소처럼 양말을 벗고 옷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의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식탁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배를 긁적이며 드디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눈치챈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음식을 먹는 대신 A4 용지 한 장만 들고 테이블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바로 남편이었다. 머뭇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하빈과 예빈은 왜 할머니 댁에 앉아 있는 걸까요? 이게 뭔가요? 엄마는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한 걸까요? 오늘 엄마가 또 경찰서에 갔어요. 위에. 엄마가 만들어준 반찬을 다 낭비해서 길거리에 팔아먹는 어리석은 짓을 하더군요.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파는 반찬 금액이 300만 원이나 됐다. 다른 쪽 음식점과 선을 긋고 싶지 않다면 집주인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훔쳤던 것 같아요. 암약 한 봉지를 사는 게 아깝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쓰레기를 버렸더니 지금은 저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당황하시는 모습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터무니없이. 솔직히 아직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 보호해 주신 것에 보답하더라도 누군가 공중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훔쳐갔습니다. 내 가족이야.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당신은 그게 무슨 문제인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치료가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너도. 더 이상 형, 시어머니, 가족들을 잊고 싶지 않아서 스탬프를 찍고 확인하게 됐어요. 내 말에 남편은 당황스러워했다. 나는 그를 말리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지만 물러설 생각도 없이 남편에게 이혼음을 주어 내일 봉인하게 한 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그는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고 아마 몰랐을 것 같지만 안방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부엌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 잠이 드는지도 모르고 너무 바빠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안방에서 눈을 크게 뜨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나오는 걸 보더니 바로 저를 테이블로 불러 얘기를 하더군요. 남편은 당신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어머니가 좀 과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뭐 하고 있었어? 당신이 내게 불만을 토로했을 때 당신도 좀 예민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손바닥 하나로 손을 들었습니다. 당신도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 조정하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도둑질을 할 만큼 심각한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나는 진지하게 모든 것을 제거할 것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로 해결되었습니다. 내 생각엔 내 엄마의 행동은 쉽게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호기심에 이혼 소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도 가볍게 말했다. 아니 그럼 하빈이랑 여우는 어쩌려고?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그 사람과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마음이 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고는 빈 A4 용지를 꺼내서 그 앞에 이렇게 말하고 내려놓았다. 밤새도록 수많은 생각을 하다가 남편에게 3가지 조건을 적어 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어머니께 제대로 사과했다. 둘째, 옆집 주인과 합의가 있으면 남편이 직접 처리한다. 일을 마친 뒤 남편이 직접 시어머니를 모시고 심리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남편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적어놨는데 제가 그 3가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별 문제 없이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메모를 써서 서로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남편은 내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아무 말 없이 말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남편과 나는 방문했을 때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우울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침실로 들여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우리 셋도 가게에 출근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식료품점에 갔습니다. 그녀는 내 시어머니를 보았을 때 머뭇거리며 더 이상 가지 않고 내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단호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밀어붙이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했으나 결국 이혼하고 수백만 원의 화해금을 내야 했습니다. 선희도 나의 적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재빨리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나를 가게로 밀어넣었다. 구매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뻔뻔한 행동으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반찬을 받지 않겠습니다. 잘 대해줘서 미안해요. 누군가에게 선물해줘서 기뻐요. 지금 내가 하는 사과는 내 주인의 아내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서 우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만 산다면 법과 도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시어머님, 저도 저의 부주의로 인해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서양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진작 어머니가 오시면 진심으로라도 안심하신다는 말을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직접 사과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식당 주인을 만나 식사를 하고 사과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을 집에 데려가야 해서 같이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2주 뒤에 남편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상담을 갔는데 상담사님의 조언에 따라 혼자라면 주기적인 행동치료가 필요해서 가족들의 정기적인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대신 시어머니를 분식집으로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하루 2시간씩 출근해 5만 원을 쓰자는 아이디어다. 그 돈으로 그날 음식값을 지불하고 상세게 물었더니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고 그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내 옆에 계셨습니다. 한 달 넘게. 나는 엄마의 식료품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이 용돈으로 5만 원을 주었는데 어차피 매달 용돈을 주기 때문에 남편 돈에서 줬어요. 금액을 조절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5만 원씩 받아요. 여행을 가면서 저축하고 음식을 사고 간식을 먹기로 결정하셨고 지금까지 훌륭하게 유지해 오셨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조명이 달린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귀하의 행동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엄마와 나는 그 사람과 일을 하다가 분식집에 들렀다. 그리고 빵도 좀 먹고 일하는 동안 좀 먹으라고 하더군요. 아까와는 달리 진심으로 사과했다. 돈을 아끼지 않는 며느리와 함께 먹을 커피와 간식을 샀습니다. 맙소사, 선생님, 또 무엇을 살 수 있나요? 요즘은 빵에 대해서도 조언을 많이 받습니다. 그곳에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시 내 입장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커피 사줄게. 나중에 우리 집에서 꼭 껴안고 저녁 먹자. 아이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고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아끼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고 시어머니도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주말에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다음 달에 우리 부모님을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일정을 다시 정리하면서 최근 제 생각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지만 때로는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제 시어머니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녀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집안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고 아이들도 예전처럼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만나기 꺼려지는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 저희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바꾸기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변화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많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조금씩 변화를 겪고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다가가 보세요. 싫어했던 사람도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늘 행복과 조화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로운 조언과 격려를 나눠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